기숙사 선생님이 더 이상 복도에 안 계시다는 걸 확인한 지은과 리디아는 이제는 퀸사이즈가 된 그들이 침대로 뛰어올라 지은이 전화가 끊겼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했다. 지은이 허리를 두 손으로 감고 몸을 비비꼬며 자기가 더 부끄러워하는 리디아 때문에 덩달아 키득대던 지은이 먼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너 안 걸렸어? 넌? 나도. 근데 이거 되네? 내가 된댔잖아. 갑자기 리디아가 옆에서 희영 사랑해 지은 거리며 몇 주간 그 둘의 잦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그녀가 주워들은 한국어를 흉내내며 그들을 놀려댔다. 리디아가 잠이 들어 3시 둘이 될 때까지 지은과 기용은 이야기를 쉬지 않았다. 리디아가 깨지 않게 이젠 아예 이불 속에 들어가 속삭이던 지은에게 기용이 물었다. 김지은,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건데 대답해 줄 수 있어? 뭔데? 그냥 바로 묻지 않고 이렇게 서론이 길다는 건, 또 보통 때와 달리 지은이 성을 넣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분명 뭔가 특별한 질문일 거라 생각되어 지은이 가슴은 벌써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기용은 그 뭔지 모를 질문을 선뜻 묻지 않고 계속 뜸을 들여 지은이 애를 타게 했고, 지은은 기용이 준비될 때까지 그냥 얌전히 기다려 자신이 그런 기분을 절대 티내지 않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드디어 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나하고 결혼할 수 있어? 지은은 터질 듯이 빵빵하게 부푼 수천 개의 알록달록한 풍선들에 매달려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보여줘도 되는 감정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기용에게 자신의 놀란 마음은 보여줬고 넘쳐 흐르는 설레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어떻게 그래? 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지. 근데 너 생각해서 대학교라고 해준 건데? 그래도 그건 너무 이르지. 여기서 이 둘이 잊고 있던 한 가지. 이들은 여지껏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서로를 결혼 상대자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였다. 그런데 훅 들어온 이 질문 하나로 그 전제들은 이미 순식간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결혼이란 걸 언제 할 건지 그 시기를 논의하는 사이로 레벨업했다. 결혼이란 주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지은의 머릿속엔 가족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결혼은 지은과 기용 둘만의 일이 아니라 그 둘이 가족들이 얽히는 일인데, 그건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물론 몇 주간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큰 그림들은 기용에게 알려줬지만 그녀의 미친 가족 이야기는 화수분이었고 그가 알아야 할 것들은 무궁무진했다. 지은은 가장 먼저 그녀의 영원한 네메시스이며 또 가끔은 엄마였던 그녀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은이 할머니는 말이 할머니지 젊고 예쁘고 그 시절에 여상을 졸업하여 한국은행에서 일을 했었다고 자부심이 엄청난 신여성이었다. 자신의 말로는 은행 동료 남자들이 줄을 섰었고 그중 하나와 썸을 타는 중에 못생기고 시커멓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지은이 할아버지를 만나 인생이 망했다며 자신의 그 모든 한과 증오를 갈아 집착이란 용광로에 넣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부러뜨릴 수 없는 교육열이라는 이름의 날이 시퍼런 칼로 구워냈다. 자신의 외아들과 세 딸들에게 그 칼을 휘두르던 그녀를 못 견뎌 다들 빠른 결혼이나 외면이란 방법으로 그녀로부터 도망갔을 때 그녀의 곁에 있는 어린 지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은은 그녀의 새로운 희생자로 등극했다. 특히 이혼녀 딱지가 붙은 후에 그녀의 그 칼날은 거의 엑스칼리버 수준이었다.
만약 미국 시절 지은에게 스카이캐슬이라는 현재의 드라마를 보여주며 염정아 캐릭터와 피라미드 꼭대기 아저씨에 대해 알려줬다면 그녀는 아마 코웃음을 치며 이건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했을 것이다.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소설에 종교에 미쳐 캐리를 잡는 캐리 엄마에서 종교를 교육열로 바꾸면 좀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은은 아마 말했을 것이다. 지은 할머니의 그 광기의 교육열이 지은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고, 만약 신이 있어 지은 앞에 나타나 다시 아기 지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살 건지 아님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건지 고르라고 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가겠다고 대답할 만큼 지옥보다 더한 교육 지옥을 맛본 지은이었다. 지은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기용에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다. 어찌되었던 그녀를 키워준 사람이고 그녀의 전반적인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으며, 또 만약 기용이 정말 지은과 결혼을 한다면 언젠간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라 그랬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진 않았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게 뻔한 그녀의 할머니 이야기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받게 된 행복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게 그 첫 번째 이유였고, 그녀 자신이 아직 할머니가 휘둘렀던 칼에 베인 상처들의 지혈을 미처 끝내지 못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여기저기가 아파서인 게 두 번째 이유였다. 그래서 지은은 화제를 바꿔 기용의 엄마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냥 보통의 가정주부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면 기용은 항상 들어주는 쪽이었다. 지은이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고, 지은과 동갑이었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어른스러웠으며, 또 그 자신도 집에서 의사로 길러내려고 하는 공부벌레 스타일이라 지은이 이야기에 더 공감했을지도 몰랐다. 지은은 이미 몇 번이나 기용에게 그만 끊고 자라고 맘에 없는 소리를 했지만 기용은 전화를 끊지 않았고, 지은은 그래서 기뻤다. 희미하게 창밖 빛깔이 바뀌고 동이 틀 무렵 드디어 두 사람은 그래도 학교 가기 전 2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그 후에도 너 먼저 끊어, 아니 너 먼저, 그럼 동시에 를 한 후에야 드디어 그들의 밤샘 통화는 끝이 났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보통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핀트가 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용에게서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녀가 그 순간에 듣고 싶은 말들을 기용은 마치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처럼 딱 맞는 타이밍에 해주었다. 그래서 지은은 그 차투리 2시간짜리 잠을 자면서도 기용의 꿈을 꿨다. 알람이 울려 그녀가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기용한테 보여주려면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지, 학교에선 만나서 옆에 갈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향수는 뭘 뿌릴지, 그렇게 온통 기용이었다. 사립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은이 다니던 학교의 추수감사절 방학은 딱 3일이었다. 미국 아이들에겐 집에 갔다 오기 적당한 기간이었지만 지은과 기용 같은 외국 학생들에겐 조금 어정쩡한 시간이어서 그들 중 대부분은 학교에서 주선하고 보증하는 로컬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미국 가정의 보통 가족들이 매일 뭘 먹고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어서 한국 집이라면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었던 지은은 이미 몇 번의 방학 동안 홈스테이를 했었고, 지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셜리 아줌마 댁에 가는 걸로 사인업을 했을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 방학에 그녀는 스쿨스테이란 프로그램에 기용과 함께 사인업했다. 외국집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홈스테이도 하고 싶지 않은 극소수의 외국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기숙사와 전기, 히터, 단촐해진 다이닝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큰 학교 기숙사 5개 동을 오직 2명의 선생님이 관리했고 아침과 저녁 딱 2번만 체크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 지은이 기용과 사귀는 동안 했다던 2가지 일탈 중 더 큰 일탈의 시간인 미국의 추수감사절 3일간의 방학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었다.